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명가TV의 조승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시대, 중국 한시대의 예습인 사신비를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사신비는 건령 2년 169년에 건립됐거든요. 그 중국 곡부에 있는 공자묘, 공자사당에 제사 지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사신전비는 그 중앙 상서 올린 것을 전면에 기록했고요. 후비에는 그 공자묘의 그 제사 지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예서 공부하는데 이 사신비도 굉장히 좋은 교본이 됩니다. 우리 보통 한시대 때는 예서잖아요. 예서가 이제 후한시대 때 이제 계속 많이 발전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신비보다 앞에 그 을령비, 그 다음에 예기비, 그 다음에 조전비, 장친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 또 많죠. 하성비, 어떤 그 예서 중 여러 비들이 있지만, 우리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이렇게 꼽습니다. 지금 이 사신비도 마찬가지 장천비, 을령비, 사신비 말고 이제 을령비, 예기비, 이거 전부 다 그 공자묘에 있거든요. 곡부에 가면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 4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 사신비는, 약간 원필이 많습니다. 조전비하고요. 방필 예서로는 우리가 장천비하고 을령비를 보통 많이 칩니다. 그 다음에 선왕비도 있죠. 선왕비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필 예서로는 이 조전비하고, 이게 이제 사신비를 많이 칩니다. 그래서 방필 예서를 하면 방필이 좀 많다는 것이고요. 원필 예서를 하면은 원필이 좀 많다는 뜻입니다. 전체가 원필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신비는 이 결구가 참 아름답습니다. 조전비와 같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방필의 장천비는 이제 고조를 하고 이제 방정하죠. 대신에 이 사신비는 좀 이 결구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신비를 공부하면서 예서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껴보시면 합니다. 이 사신비 우리 보통 법첩으로는요, 지금 제가 보이는 이걸 쓰거든요. 이걸 보통 보이는데 이걸 자세하게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예, 이 사신비입니다. 사신비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사신비는 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필이 조금 많습니다. 많고요. 결국은 아주 단아합니다. 단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필하고 방필의 특징을 보면요, 이 파책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조준비 같은 경우에는 파책이 좀 길거든요. 원필은 붓을 모아서 쓰는 거죠. 이렇게 붓을 모아서 가서 이거 많이 눕잖아요. 눕으면은 일어나는 시간은 좀 깁니다. 이렇게. 그 조준비는 많이 깁니다. 이렇게 길고, 사신비는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길지가 않다는 것은 이 핵은 요 핵은 오면서 요 부분은 방필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요, 이게 이제 방향이 많잖아요. 많을 때 이 첫 핵은 약간 이렇게 휘어지면서 썼고, 이런 건 수평으로 썼고, 요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썼고요. 그 다음 또 수평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쓰고, 서로가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이게 또 일률 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서로가 그 직선을 만드는 그렇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참고하시고요. 여기 앞에 이제 여기 나올 때 여기서 쭉 내려오잖아요. 오면서 여기 이제 힘을 줘야 여기가 누르면 이제 힘을 주면 되는데, 여기서 얘를 바로 그렇게 길게 안 했습니다. 얘는 좀 짧게 했습니다. 요런 부분이 조금 특징입니다. 조금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사신비 결구는 보면은 조금 이제 아름답거든요. 즉, 이제, 우리가 일반 한문적으로 이제 미려하다고 해야 하나요? 조금, 하여튼 장천비 보면은 좀 투박한 면이 있는데, 이 사신비는 그런 투박한 면, 아름다운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간머리는 늘 예서 말씀드리잖아요. 와서 위로 약간 올리세요. 이 뒤쪽을 위로 약간 올리면서 붓을 바로 꺾어줘야 여기서 이런 핵이 나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냥 갖다가 이래 버리면은 이 해서처럼 되거든요. 해서하고 예서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해서는 이런 식이 나오지만 예서는 이런 식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것을 온 붓을 뒤쪽으로 약간 미세요. 밀고 바로 꺾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은요, 여기서 오면서 핵이 굵어지는 원인은 와서 방향을 바꾸니까 핵이 굵어집니다. 절로. 그래서 붓을 이렇게 여기서 모으는 거. 이렇게 모으는 것은 단지 붓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붓을 원래대로 모으기 위함이지, 아주 먼 내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 파책도 이거 내는 것도 붓을 모으기 위함입니다. 모으기 위함이지, 이렇게 먼 때문에 이래 쓴 건 아니에요. 단지 왜냐, 붓을 모아줘야 다음 핵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 할 때도 이 각도가 좀 틀리는 걸 아시고요. 이거는 이제 약간 이래주고, 이거는 약간 이렇게 쉬는 게 있죠. 그런 하나의 변화. 여기 와서도 이 네 개가 다 틀리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이, 이게 이제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 그리고 이 핵도 내려올 때도 그냥 이렇게 전부터 좀 쭉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요런 데서 부딪히는 데서 붓 방향 조금 틀어줍니다. 틀어주면은 이게 전부대처럼 안 되고, 이 핵이 좀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게 이제 요런 거도 보면은 여기 약간 좁고 여기 약간 넓습니다. 그건 하나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각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앙평, 늑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서 이제 바로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원필이 같잖아요. 그럼 여기 전에 이 핵이 굵은 것은 이 원필이 가고, 여기서는 이쪽으로 오면은 방필이 되기 때문에 핵이 절로 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시 기역과 니어는 한쪽은 원필되면 한쪽은 방필되고 늘 그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아까 여기서 그랬죠. 여기서 오면은 붓을 여기 모으는 겁니다. 붓을 이렇게 모으는 거고, 이걸 이렇게 와서 해봉도 해도 되고요. 와서 빼도 됩니다. 그런 차이에요. 이런 것은
와서 바로 딱 멈춰주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오면서 붓을 이쪽으로 모아주고, 예.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핵과 이 핵의 차이점을 둔다. 하나는 빼고 하나는 해봉하고 그렇게 변화를 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여러분들 하기가 좀 난해하거든요.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와서 이 뒤쪽 면을, 붓 뒤쪽 면을 약간 위쪽으로, 이쪽으로 미세요. 와서 약간 좀 밀고 바로 이렇게 꺾어줘야 됩니다. 꺾어줘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이래 모양 나오면은 이건 해서고요. 이쪽 이래 되면 이게 해서고, 예서는 반대죠.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예서이기 때문에 요거 뒤로 항시 뒤쪽을 약간 밀었다가 다시 꺾어서 붓을 빼줘야 됩니다. 이것이 좀 어렵지만 요거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신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신비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원필이 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나오는데요. 자, 우리 이게 옆에 이제 달을 여기 보면 이 핵과의 굵기가 틀리죠. 이 갈 때는 여기서 원필로 갔습니다. 원필로 가고 내려올 때 여기서 이제 완전 방필이죠. 붓이 제가 원필은 붓을 모아 쓰는 것이고 방필은 붓을 펴 쓴다 그랬죠. 페인트 붓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핵이 굵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거는 원필이죠. 여기 와서 이쪽 방향전은 여기서도 와서 방향전하면 약간 방필로 되면서 붓이 다시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핵이 약간 굵습니다. 굵고 이 부분은 완전히 극명하게 차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7, 7 보면은 이 부분이 보면 이 파책이 좀 길거든요. 길다는 말은 원필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붓을 원필은 와서 붓을 놓고 붓을 모아서 이 방필하고 여러분 방필 원필 구분 어떻게 하셔야 하면요. 원필은 붓을 놓고 바로 붓을 이 등이 많이 이제 데이잖아요. 붓호 등이. 방필은 놓고 붓을 끝만 딱 갑니다. 끝이 이렇게.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방필은 붓을 펴 쓰는 것이고 원필은 붓을 모아 쓰는 것이 원필이거든요. 그래서 원필 여기 이제 요 길다는 말은 원필에 가서는 붓이 누웠잖아요. 일어나는 시간이 좀 깁니다. 이거 완전히 이렇게 세우려면은 한참 가야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길고 방필은 여기 가서 바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필의 요 파책은 좀 짧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파책하는 거 보면 와서 그냥 이러거든요. 이건 절대 안 해요. 이거는 이거 해도 된다면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뭐 필법이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것이 이제 얘를 방필로 썼거든요. 방필로 썼고 여기는 원필이고 다시 와서 이걸 또 방필입니다. 붓을 펴 쓰는 거. 그래서 핵 굵기가 틀리는 거예요. 이거 원필이고 이거는 방필이죠. 그런 부분요. 이 핵은 다시 이거는 왔는데 이거는 요걸 원필로 오고 이거는 다시 방필로 했어요. 방필로. 방필도 이 파책을 길게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빼면 되잖아요. 있지만 굳이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 없죠. 자, 여기도 보면 이 굵기 틀리죠. 얘는 원필이고 이 방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리 끌 때 서로가 약간 이렇게 방향이 좀 틀리게. 예.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만약에 산에 가서 보면요. 이 나무 가지가 같은 방향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틀리거든요. 상품은 똑같겠죠. 그 다음 이 점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한일의 축소파에다 생각하면 딱 됩니다. 이 앞이 좀 굵잖아요.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해주고 요 점은 이 점은 이렇게 많이 받고 작게 보고 이건 반대로 보고 반대로 받잖아요. 그래서 양쪽 두 점이 안에 두 점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감싸 줘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 내리는 각도와 이 내리는 각도가 틀리죠. 이 각도와 이 각도 또 틀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요, 여기 와서 붓을 이쪽으로 모읍니다. 모으면서 붓을 딱 대주고, 예. 그 다음, 요거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에 붓을 모으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아니고요. 와서 붓을 모으면서 붓을 최대한 세워줍니다. 예. 이거는 설명드렸고요. 자, 아까 신하신 쓸 때도 이건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 다음 이건 이쪽 방향, 이건 이쪽 방향. 네. 한일은 다시 하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신비는 원필이 조금 많거든요. 근데 조준비보다는 좀 작아요. 조준비는 원필이 굉장히 많고요.
많은데 이 사신비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원필이 뭐다, 방필이 뭐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이래서는 그거는 종이의 먹칠이잖아요. 먹칠하고 내 마음을 이 지면에 다 붓을 통해서 마음을 심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참 설명드리기 좀 어려운데 우리 자신의 영혼을 여기다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필법을 통해서. 필법도 다 있거든요. 붓 쓰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익히셔야 됩니다. 그냥 막 쓰지 마시고요. 우리가 제가 그걸 많이 인용하는데요. 동네 바둑, 우리 어릴 때부터 뭐 어깨너머로 배우는 바둑 있잖아요. 1000년을 둬도 1급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바둑에도 정석이 있잖아요. 정석대로 배우고 그래야 프로로 올라가듯이 그냥 동네 바둑 평생을 둬도 1급을 못 넣는다고 합니다. 우리 글씨도 그냥 막 써갖고는 글씨 절대 안 넣습니다. 그 필법대로 익히시고 해야 나날이 조금 발전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신비 3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신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요건 원필로 갔습니다. 얘는 방필로 갔고 원필로 갔고 다시 원필이 간 데서 방필. 그래서 핵이 굵어진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여기까지 7층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거는 변화시키는 게 간단합니다. 이런 거는 좀 얻어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내 팔 따라가고는 안 되고요. 자세하면 뭐 우리 뭐 그냥 세계 이거는 그냥 되는데 이 팔꿈치가 내 몸에서 절대 떨어져야 됩니다. 팔꿈치가 몸 밖으로 나오면은 다 자동적으로 이게 선이 변화가 오는데 이런 거는 좀 의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 이제 앙평릉인데 이거는 일부러 이쪽은 또 반대를 했죠. 하면서 바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 의도적으로 조금은 어떤 데는 요건 내가 이렇게 변화 줘야 되겠다고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굵기라든지 그다음에 속도, 필압에 대한 경중, 이제 가볍고 무겁고요. 그다음 속도, 지속, 빠르고 늦고 빠르고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이제 하면서 본인이 이제 오랜 기간 하다 보면 그냥 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이걸 좀 빨리 하고 이건 좀 천천히 하고 또 중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실험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이게 원필로 오다가 이 방필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다시 모을 때는 뺄 수도 있고 여기서 다시 해봉도 해도 되고 요런 부분은 완전 전서잖아요. 원 할 때처럼 하나 가고 또 가고 완전히 바꾸고 예, 요런 거 한 2번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이런 거는 뭐 내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절대 이게 이제 세 개는 요 세 개가 나란히 있으면 아주 안 좋거든요.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변화를 시키느냐 그런 거 하고요. 여기 보면 이건 해고 굵고 가늘다는 것은 이거는 방필로 썼구나, 이건 원필로 썼구나, 그걸 감지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요런 부분은 와서 다시 시작했죠. 이쪽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요런 거는 이 부분도 보면은 여기서 내려온 행이 가면 점점 굵어지잖아요. 그래서 원필로 내려와서 가면서 이제 방필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만약 앞에 신자에서 이걸 뺀 것 같으면은 여기서는 걷어주고 그래서 앞에 아까 새벽 신자 쓸 때 이걸 뺐는데 이거는 그러면 내가 걷어줘야 되겠구나 하고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신자는 앞에 설명했고요. 이거 점도 앞에 설명했죠. 양쪽 두 점이 안에 두 점을 보호하고 감싸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전체를 보면 한일자 되는 거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요런 부분 어떻게 하셨냐면 이게 참 좀 난해하거든요. 여기 왔을 때 그냥 떼지 말고 붓을 모읍니다. 이쪽으로 모았죠. 모으고 얘는 이 핵은 와서 또 이쪽으로 모읍니다. 붓을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도 되고 이런 건 하나 빼지 말고 해봉이 좋습니다. 그래 핵이 탄탄해집니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한일 이게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분들하고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참 쉽습니다. 알고 보면 왜 쉽냐면요. 여러분들 원 그리기 하잖아요. 원 이래 그릴 때 여기서 방향 이렇게 딱 틀잖아요. 이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원이 이래 왔다고 하고 여기서 뭐 바로 틀면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해서 붓을 놓고 이거는 붓 놓는 거는 각도입니다. 붓을 각도를 놓아서 그냥 바로 이래 하면은 방필요한 붓을 세우고요. 원필요한 붓을 눕히고 눕힐 때 붓을 모아줘야 되겠죠. 원필 방필의 차이가.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시작이 잘 되어야 이 끝이 또 잘 나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은 가는 것도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기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작의 기필을 공부를 아주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행필 가는 거에 뭐 또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수필은 붓을 걷어주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기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요
자,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개잖아요. 두 개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는 붓을 걷어들이고, 하나는 붓을 빼고, 뭐, 이 반대를 해도 되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런 말씀 쓰면 어찌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이 여성의 그 허리 선이랍니다. 그 선 중에서 그러한 부분을 여기서 보면 딱 나오잖아요. 약간 허리처럼 방향전환하고 다시 와서 이걸 또 방향전환 해서 붓을 이제 쭉 빼주는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방향전환, 뭐 원필, 방필로. 이게 이제 필법이에요. 붓을 쓰는 필법입니다. 즉, 글씨 쓰는 법이에요. 이 모든 우리 세상살이 모든 건 다 법이 존재하잖아요. 법이 없으면 그 이제 무법편지 되잖아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이 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 쓰는 그림도 화법이 있거든요. 글씨도 서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법을 익혀야 됩니다. 법을 익히고 법을 완전히 알면 이제 다음에 법을 이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제가 유명한 이법, 유법, 추루, 무법을 안 그럽니까? 그때가 돼야 이제 글씨가 완숙해집니다.
자, 사신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사신비는 제가 원필이 좀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쩔까요? 이거는 제가 쓸 때 방필로 썼습니다. 이렇게 방필로 쓰고, 여기서는 원필로 쓰고. 이리 오면은 이건 또 방필이 되겠죠? 예. 원필은 붓을 모아 쓴다 그랬습니다. 방필은 페인트 붓처럼 이렇게 펴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필이고, 이거는 방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은 대부분 다 원필이 많고요. 대부분 다 원필로 씁니다. 물론 원필 아닌 그 중국 오나라 때는 천발 신참비는 방필과 기필은 방필이고 이제 오면서 원필이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전선은 원필입니다. 원필이고 예서 들어오면 이제 방필과 원필로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고 전체가 원필이 아니고요. 이 사신비 같은 경우에는 원필이 많습니다. 장천비 같은 경우는 방필이 많죠. 뭐 얼령비 이런 거는요. 그래서 요런 걸 이제 알고 써줘야 됩니다. 그냥 이래 뭐 똑같은 핵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선은 원필 공부하기 위해서 쓰고 예서는 방필 공부하기 위해서 우선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일단 글씨 쓰는 법은 원필하고 방필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원필, 방필을 정확하게 내가 구사할 줄 알면은 해서, 행서는, 초서는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씨 배우는 순서를 전서를 먼저 하고 예서를 하라고 그럽니다. 자, 상태는 저희는 이래 들어왔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거 원필수, 이거는 완전 방필로 쓰는 게 눈에 보이시죠? 완전히 방필. 자, 붓이 완전 펴져 가잖아요. 붓 끝으로 썼는데도 핵을 굵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왜 방필을 했습니다. 붓을 이렇게 펴었으니까. 이래 붓을 이렇게 펴었으면은 붓이 끝이 이래 되니까 핵이 굵어지잖아요. 모았으면은 눌렸어도 글씨 핵이 별로 안 굵습니다. 그런 차이. 자, 이건 또 이제 얘를 원필로 썼고, 이거는 이제 원방이 되죠. 이거는 방필로 딱 나오잖아요. 이렇게. 완전히 방필이고. 이거는 원필로 갔고. 원필로 가면 이래 되겠죠. 붓이 원필로 갔으니까 붓이 펴면 이래 방필로 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 구자는 늘 원방이 반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파책은요,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왔을 때 하나 바꾸고 또 가서 바꾸고 붓이 모아지면은 쭉 뺍니다. 이렇게 뺄 때는 천천히 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뭐 신은 별 어려운 거 없고요. 이런 건 제일 처음 이제 아까 말한 방필이죠. 완전히 방필로 딱 와서 하나 바꾸고 둘 바꾸고 셋에 완전히 되면은 천천히 빼는 거. 이 훈련은 여러분들 정말 간단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원 그릴 때 이쪽으로 원 그릴 때 이래 바꾸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오면 방필이 되잖아요. 절로. 이건 또 이 원은 또 이래 그릴 때 이러면 파책이 되잖아요. 한 번 더 그럼 파책이 절로 됩니다. 그걸 응용하면 됩니다. 이게 뭐 다른 어디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 기초 원만 잘하면은 글 다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위는 오면서 바꾸고 오면서 바꾸고 오면서 바꾸면은 원필이 오다가 이쪽으로 방필이 되는 핵이 절로 굵어지겠죠. 이 굵어지는 까닭이 그겁니다. 그리고 요 파책 아까 설명드렸고요. 요런 부위는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한의를 다시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런 점은 최대한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와서 붓을 모아주고 이쪽도 천천히 와서 붓을 모아주고 빼지 마시고요. 천천히 모아주는 거. 자, 이쪽은 이렇게 해서 붓이 들어오고요. 이쪽은 반대겠죠. 반대해서 붓이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붓을 완전히 세워가지고 붓을 정리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층을 어떻게 다르게 할까? 그거는 좀 고민 좀 하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한 시대 사신비 5번째 시간입니다. 이거는 계속 같은 자 나와가지고요. 제가 어떤 맛을 썼냐면요. 여기 이제 보면 돈수, 뭐 사제, 또 사제, 신 이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돈자 나왔거든요. 이걸 천천히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할 때도 완전히 바꾸고 약간 이쪽으로요. 그리고 원필, 여기서 다시 방필. 이건 약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요거는 바로 가고, 요거는 약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히 또 반대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천천히, 이것도 천천히. 제가 자꾸 천천히 하는 것은 붓을 정확히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파책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한일하고, 한일은 이렇게 해서 붓을 각도, 예서 각도는 원래 이제 45도를 기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도 있고, 있거든요. 이건 해서겠죠. 해서고, 예서는 이래야 되잖아요. 와서 붓 끝을 감추면서 그 자리에 가만 놓습니다. 이렇게. 각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붓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면 붓이 방필이 됩니다. 원필은 붓을 그대로 장봉한다 하면서 이거 원필이 되잖아요. 방필은 놓고 완전히 붓을 딱 세우면은 방필이 됩니다. 자, 와서 파책은 약간 누릅니다. 빼고 바꾸고 빼고 바꾸고 빼고 바꾸면서 붓이 가저런이 되면은 뺍니다. 이렇게. 늘 끝은 제가 이거 독사꼬리를 했습니다. 다음 이런 부위는 예서에서 와서 방향전환 한번 바꾸고 방향전환 바꾸면서 나가고 완전히 다시 또 바꾸고 여기서 바꾸고 바꾸고 바꾸면서 붓이 되면은 이제 빠져주고 이러한 부위는 천천히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와서 여기서 정리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와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면은 제가 이 사자 쓸 때는 앞에 사보다 좀 빨리 썼습니다. 속도를 조금 제가 앞에는 천천히 썼는데 여기는 조금 이렇게 빨리 썼거든요. 빨리 쓰더라도 필법은 다 갖추어 줘야 됩니다. 단지 앞에 하고 맛을 좀 틀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필품은 그대로 다 갖춰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이걸 좀 빨리 했거든요. 이런 맛네요. 어떤 건 이런 맛도 있고 천천히 가는 맛도 있고 이거는 또 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앞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 같은 자 했을 때 그러면 뒤에 자는 어떻게 쓸 것이다.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써줘야 했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은요. 이 뭉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되고 가는 방향이 다 틀립니다.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 가는 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 이제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만약 왼손 쓴다는 것은 쉬울 거예요. 근데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가서 이게 지금 완전히 붓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완전히 일어놓고 붓을 완전히 바꿔주고 가줘야 됩니다. 안 바꿔주면은 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완전히 붓을 바꿔놓고 천천히 쭉 빼고 와서 하나 바꾸고 또 와서 바꾸고 또 와서 바꾸어서 붓이 되면은 그대로 빼는 거. 정말해서 이제 붓 팔면서라 그랬잖아요. 이 8면입니다. 이리로 갈 땐 이면 쓰고, 이쪽 면 쓰고, 내려올 땐 이면 쓰고, 이쪽 갈 땐 이면, 위로 갈 땐 이면. 이 8붓 팔면 팔면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일 처음 우리 기초할 때 별 그리고 뭐 원 그리고 다 그랬잖아요. 네모도 그리고. 그게 이제 붓 팔면 사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붓을 팔면을 사용한다. 그걸 정확히 인지하시면은
글씨름을 정말 멋지게 쓸 수 있습니다. 자, 한시대 사신비 6번째 시간입니다. 이 사신비는 지금 중국 곡부 그 공자 사당 거기 가면 이제 공묘에 가면은 그 한시대 비들이 있는데 거기 사신비가 있거든요. 저는 거기 4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그 이제 비 자세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어 갔다 왔는데요. 가보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 시간 혹시 중국 여행 가는 길이 있으면은 그 산동성에 그 곡부 그 공자사당 안에 가면은 공묘 있습니다. 공묘에 가면은 그
일반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왜 일반 사람 거기 안 가니까요. 근데 그 한묘 비각이 있습니다. 한 시대 때 묘인지 그 비각이 있고, 거기 가면은 그 장명용비도 거기 있습니다. 그 있고, 한 시대 비, 예기비, 장춘비, 사신비, 거기 다 있습니다. 을령비도 그 있고요. 정말 그 한 볼만합니다. 자, 이런 부위는 완전 방향전환 해놓고 이쪽으로 완전 틀어놓고 가서 한번 바꾸고, 여기서는 붓이 이제 누르면서 마무리할 때 붓을 모으면서 이래 빠질 수 있고요. 와서 내가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와서 이렇게 뺄 수도 있고, 와서 이렇게 거둘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거둘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밑에 다른 핵이 있다면은 그런 하나의 변화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이제 이 와서 다시 하나 약간 바꾸죠. 와서 이쪽으로 바꾸죠. 이쪽 완전히 바꿔서 하나, 둘, 셋 할씩 빼는 거. 예. 이 점 세 개는 다 틀려야 되겠죠. 와서 이래 하고, 요거는 제가 약간 이쪽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이쪽으로 해서 붓을 모아줬습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설명했는데요. 행점 무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점 무병. 점핵이 행, 옆으로 누우면은 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핵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게 정이잖아요. 이게 행입니다. 그래서 점은 늘 행으로 쓰라는 얘기 있습니다. 점은 바로 쓰면은 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에 이런 점 할 때도 약간 이쪽으로, 예, 그냥 바로 쭉 긋지 말고요. 그럼 여기서 나오잖아요. 점이 이런 점, 이런 점, 이런 점이 어떻게 내가 그렇다고 완전히 뭐 이런 식이 아니고요. 그래서 바로 정만 벗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정만 벗어나서 점은 찍되, 점은 늘 삼각이라고 그랬습니다. 붓을 모아서 왜 붓을 모아야 되니까요. 이런 것도 붓을 모아야 되니까, 이런 것도 붓을 모아야 되니까 삼각으로 그랬습니다. 자, 이런 부위는 가서 다시 여기서 시작하세요. 내리꺾기를 다시 한다 보고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따로 있고, 여기 따로 다시 내리꺾기 한다 하고 해야 이런 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붓을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한의를 이쪽으로 한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하는데 가서 붓을 바로 모아주는 거죠. 예. 끝까지 한의를 안 하고 가면서 붓을 모아주면은 이런 핵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지 앙, 평, 덕 이런 뭐 기본이잖아요. 자, 이런 핵도 이제 이거 전서에도 많이 설명돼 와서 뚝 멈추고 방향 바꾸어서 또 바꾸고 또 바꾸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보고 빼는 거. 예. 그런 거는 천천히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이건 아까 행점 무병이라 했잖아요. 점을 바로 안 찍고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다시 이쪽으로 모아주는 거. 요 점도 삼각점이죠. 이렇게 와도 되고요. 이렇게 와도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빼주는 거. 자, 이 점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리꺾기, 정말해서 내리꺾기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한다 보면은 이 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리꺾기 하면서 붓을 모아준다. 그러면 이 점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오면 이게 내리꺾기 되겠죠. 그래서 붓을 모아주면 점이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가도 되고요. 반대로 가도 됩니다. 되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와서 방향 전환하고, 저에서 와서 붓을 모으면서 이쪽으로 붓을 빼주는 거. 예. 멈춰줘도 되고요. 자, 이건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럼 뭐 간단하잖아요. 앙평력이지만, 그럼 굵기도 틀려야 되겠죠? 이게 밑에 있으니까 제일 굵게 쓰는 거. 와서, 빼고, 방향전. 빼고, 방향전.
빼고 95가 되면은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이제 설명할 때마다 이 한일 기본기를 자꾸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응용했습니다. 이거는 원 그리기 할 때 이러면 되고, 이거는 이 반대로 원 그리기 할 때 이러면 되고. 이걸 응용해 보세요. 자꾸 그냥 자꾸 종이에 먹칠 하시지 말고요. 그럼 시간 아깝죠. 종이 값 들죠. 먹값 들죠. 그건 다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필법이 있거든요. 글씨 쓰는 법이 있습니다. 서법. 우리 서법이라 하잖아요. 글씨 쓰는 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이 뭘 할 때는 이 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뭐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이제 운필을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운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어느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걸 하면서 늘 제가 설명하죠. 중봉이 뭔가? 중봉이 도대체 뭘까? 이걸 늘 생각하면서 글씨 쓰시면 어느 날 여러분 무릎 칠 날이 옵니다. 무릎 크게 치고 아하 이거였구나 하는 날이 올 겁니다.
사신비 7번째 시간입니다. 첫해 행에서 두 번째 왼쪽 가는 별핵은요, 요런 부분은, 이러한 부분은 내려와서 전하고 절, 다시 전하고 절. 그래서 이 마무리는, 별핵의 마무리는 이쪽으로 약간 왼쪽 위로 빼줘도 되고요. 가서 반대로 해봉해도 됩니다. 그 차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 둘, 네 핵을 어떻게 변화 줄 것인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 이 파책은 또 말씀드립니다. 와서 약간 빼면서 들어주고 또 방향전환하고 또 움필하면서 또 방향전환하고 또 움필하면서 방향전환해서 붓이 완전히 모아지면은 그대로 뺍니다. 이거는 제가 뭐 엄청 많이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서는 뭐 이게 별 어려움이 없고요. 이 마지막에 이제 계집료 할 때 여기 와서 이쪽으로 잘 오면서 다시 방향전환해서 천천히 해주고요. 그다음 오른쪽도 와서 여기서 방향전환해서 부딪히는 데서 부정리 다시 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핵 처리할 때 여기 이제 가운데로 쭉 하면서 양쪽 여백을 이제 봐주고 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책을 정리하고요. 이 주에 이거 첫 핵도 마찬가지겠죠. 기필해서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해서 내려오면서 전하고 절, 전하고 절 하면서 수필해 주는 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냥 삑 두르면 안 되고요. 전절을 해서 붓을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인 이 행핵과 수핵을 만나는 이 부분은요, 이 핵은 첫 핵에는 행핵은 원필을 해줬고 내려오는 수핵은 방필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핵이 장행적으로 굵게 되겠죠. 근데 요 부분을 보면은 약간 위쪽으로 올라간 듯한 게 보입니다. 그래 요거를 붓을 행액을 쓰고 붓을 위로 약간 위로 이제 위쪽으로 붓을 밀어주고 다시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요건 연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공자에 이제 이거 마지막 핵이요. 와서 방향전환하고 여기서 절 하고 여기서 다시 방향 바꾸면서 전절 하면서 붓을 모아주면서 수필합니다. 그래서 그 전절 그 이제 그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전은 구른다는 뜻입니다. 절은 붓을 꺾는다는 뜻이고, 즉 전은 그대로 움필하되 여기서 절하면서 방향전환하는 거. 요걸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절에 대해서 이렇게 쓴다는 것을 알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자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요. 그런 하나에 8개 옆으로 가는 8개를 어떻게 변화 줄 것인가도 먼저 미리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도 또 설명하겠습니다. 이 부분 아까 주자도 설명했잖아요. 행핵이 가고 이거는 원필이 갔습니다. 원필이 가고 여기서 위쪽으로 약간 붓을 돈필하면서 완전히 방향전환 해줘야 이러한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파책을 또 설명하겠습니다. 오면서 붓을 누르잖아요. 여기서 약간 빼면서 그리고 방향전환 되겠죠. 다시 빼면서 전하면서 또 한 번 더 하면은 이제 붓이 완전히 모아지면은 그대로 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게 아니고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방향전환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또 설명하겠습니다. 요 밑에 월자에 기필에서 방향전환, 방향전환 하면서 구르고 전, 절, 전, 절. 그러면서 부설숲이라는 것. 요는 전, 절, 전, 절 해줘야 이러한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은 우리 구를 전자잖아요. 그리고 절은 꺾을 절자거든요. 그래서 전은 구른다는 뜻이고, 그 부설 방향, 이쪽으로 와서, 내려와서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게 그냥 직각 핵이 아니고 만곡 핵일 때는 전절 해줘야 됩니다. 전절. 예.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전절, 전절. 예. 이렇게 해야 이 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천자이거든요. 천자인데, 이분 같은 게 양쪽에 다 있죠. 이것도 양쪽에 있고, 입구도 양쪽에 있고, 서로 대칭이잖아요. 그 대칭을 어떻게 서로 다 다르게 해줄 것인가. 자, 첫 핵에서 기필하여 운필 방향전환 방향전환 운필합니다. 천천히 와서 여기서 방향전 한 번 더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방향전환 완전히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중봉으로 모아줍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거 할 때 여기서 이 뒷면을 약간 오른쪽으로 위쪽으로 미세요. 밀고 다시 완전히 방향전환 하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이건 좀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똑같죠. 이건 똑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클홍자에서 하나, 둘, 셋. 왼쪽으로 갈 때 방향전환. 전, 절. 다시 한번 전, 절 해줘야 붓이 중봉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전, 절, 전, 절. 자, 이 덕자 밑에 마음심 쓰실 때 운필하고 약간 방향전환, 또 운필하고 방향전환, 운필하고 방향전환해서 수필할 때는 완전히 방향전환, 다시 붓을 모으고 다시 붓을 모아서 완전히 붓이 중봉이 되면은 그대로 수필을 합니다. 자, 왼쪽에 정자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이잖아요. 세 번째 내려올 기필해서 운필하다가 방향전환, 전, 절, 전, 절. 이거는 전서 운필법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전서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예서, 해서, 행서, 초서 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자, 마지막 파책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하겠습니다. 기필에서 운필 쭉, 돈필, 붓을 누르죠. 돈필에서 방향전환, 전하고 절, 다시 전하고 절, 전하고 절. 그래서 붓이 중봉이 되면은 그대로 수필을 합니다.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합니다. 이 예서에서는 파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한일 마지막 핵 일자거든요. 한일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장봉을 이제 붓 끝을 감춥니다. 장봉, 기필 각도를 만들고 방향전환, 다시 방향전환해서 운필합니다. 가운데서 약간 또 밑으로 운필합니다. 와서 파책 있는 부분에는 돈필, 붓을 눌러가지고 전, 절, 전, 절, 전, 절 하면은 이 핵이 완성이 됩니다. 이 파책을 그냥 쭉 아무렇게나 이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자, 변자에서 이게 옆 행획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요. 이걸 어떻게 변화 줄 것인가? 양쪽에 또 같은 것을 어떻게 또 변화를 서로 줄 것인가? 이걸 고민하면서 써줘야 됩니다. 일찍 숙자에서 이 두 번째 핵, 천천히 운필하다가 방향전환, 또 운필하고 다시 방향전환, 다시 운필해서 완전히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하면서 수필합니다. 자, 붓을 중봉으로 하면서 수필합니다. 붓을 중봉으로 하면서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하면서 수필합니다. 붓을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하면서 붓을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하면서 수필합니다. 붓을 방향전환해서 붓을 중봉으로 하면서 수필합니다.
이런 핵은 빨리 쓰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해줘야 됩니다.
밤야에서 파책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책은 제가 늘 설명드리는데요. 기필하고 이걸 돈필에서 방향전환, 전 또 절해서 붓이 완전히 모아지면은 그대로 수필합니다. 제가 돈필을 하고 제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를 돈자, 들제자거든요. 돈필 쓸 때는, 돈획을 쓸 때는 제법으로 쓰고, 제획을 쓸 때는 돈법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즉 말해서 붓을 누르되 들면서 눌러줘야 됩니다. 그냥 꾹 누르면 핵이 둔탁해지고 핵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돈제의 필법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이제 건심우에서 오른쪽 간머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필에서 오른쪽 간머리 할 때는 여기서 다시 내리끊는 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서 다시 내리끊는 수핵을 한다 생각하시면은 이 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음 여기 이제 둘을 포자거든요. 앞에 이거 마음신변이잖아요. 마음신변은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개를 내리끌 수도 있고 하나 더 있습니다. 내리끌 때 여기 이제 방향이 조금 틀리는 건 좀 생각해 주시고요. 왼쪽으로 가는 여기서도 왼쪽 갈 때 방향전환 와서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중봉으로 만들면서 서서히 수필하는 거예요. 이 부분 중요하고요. 여러 루에서 이제 마지막 이런 점액이 참 어렵습니다. 기필하고 돈필. 완전히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 하면서 붓을 서서히 수필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아닙니다. 자, 쉬일식자에서 점액이 3개가 나오는데요. 첫째 점액은 한일하듯이 약간 위쪽으로 한일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붓을 모아줍니다. 두 번째도 아주 짧은 점액, 그리고 바로 방향전환, 가운데서 방향전환 해주고, 마지막 핵은 기필, 방향전환, 그리고 수필로 천천히 합니다. 그래서 점액의 방향이 다 달라야 됩니다. 자, 여기도 병자장대 행액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5개를 다르게 한다. 그 다음 수핵이 내리끄는 핵이 2개 있을 때 서로가 방향을 약간 다르게 하는 게, 왼쪽 핵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 핵은 약간 오른쪽으로 향하는 것.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요. 영자에서 위에 불하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하 2개를 점핵도 다 다르게 한다. 왼쪽 가는 핵 2개가 다르고 오른쪽 가는 핵 2개도 다릅니다. 그 다음 입구자도 2개가 있는데 그걸 다르게 한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신하신자에서 밑에 마지막 한의를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역입을 하고 각도 40도나 45도로 기필하고 바로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붓이 중봉이 되면은 운필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한번 씌워주면서 그 다음 한번 약간 밑으로 하면서 파책은 절 해서 붓이 가운데로 중봉이 되면은 수필합니다. 그래서 위는 보면은 거의 수평이고 아래는 이렇게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는 양핵이고 플러스 양핵이고 아래는 음핵이라서 곡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그냥 막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생각해 가면서 써줘야 됩니다.
사신비 10번째 시간입니다. 새벽 신자거든요. 횡액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빼고 6개잖아요. 6개를 어떻게 다 다르게 할까? 그 고민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3개가 횡액이나 종획이나 3개가 나란히 될 때는 항시 이 직선으로 해주면 안 되고요. 약간, 그러니까 길이를 약간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3번째기죠. 깊이라고 여기서 오로 이 붓등을 오른쪽으로 약간 올려서 밀면서 완전히 방향 전환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여기서 약간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건 연습을 몇 번이고 이제 반복을 해줘야 됩니다. 조아릴 돈자죠. 조아릴 돈에서 이것 또한 횡액이 많거든요. 많은데 그 변화를 차이점 두시고 여기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째 분필하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이쪽에서 한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붓을 수필해 주고요. 그래서 같이 이어지는 핵이지만 내리 끊는 핵과 한의를 따로따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글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머릿수에서 한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서의 한의는 역입을 하고 해서와 반대로 기피를 하죠. 하고 방향전환, 한 번 더 방향전환해서 약간 붓을 중봉으로 만들어주고 다시 아래쪽으로 운필을 하면서 돈필을 해서 전절 해서 붓을 가운데로 수필을 합니다. 그래서 요 파책 이 부분은 그 전절 해줘야 됩니다. 그냥 이건 절대 아닙니다. 자, 여기도 이제 조아릴 돈자인데요. 마지막 이 점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점획은 깊이라고 방향전환해서 천천히 가서 여기서 바로 수필을 할 때 해봉을 해줍니다. 해봉을 해주고 마지막 점획도 깊이를 해서 수필하면서 붓을 이거는 모아줍니다. 천천히 모아주면서 끝을 내고. 그러면 점획이 2개지만 서로가 다릅니다. 앞에도 머리 숫자가 있었죠. 여기서 첫 핵 점액과 2번째 점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라고 방향전환 그리고 붓을 서서히 모아줍니다. 이것은 이쪽에서 내리꺾기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번째 점액도 깊이라고 방향전환해서 서서히 붓을 중봉을 해서 모아줍니다. 이것 또한 이쪽으로 내리꺾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액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한일과 내리꺾기에서 파생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죽을 사자죠. 죽을 사에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이라고 운필하고 해서 절 그리고 붓의 중봉이 되면은 운필합니다. 마지막에서 멈추어서 절 해서 중봉이 되면은 또 수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절 해야만이 이러한 획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는 허물죄입니다. 오른쪽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필하고 와서 새벽신하고 틀립니다. 여기서 바로 새벽신은 와서 위로 약간 올리면서 절했고 이거는 바로
붓 있는 곳에서 절해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게 죽을사에서 앞에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죽을사는 완만한 곡선이었고, 여기는 반대로 기필하고 운필해서 절, 전, 절, 전. 전절, 전절 하면은 곡선이 완만하고, 절, 전, 절, 전 하면은 곡선이 조금 가파릅니다. 그런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방향전환, 그리고 전절, 절전이잖아요. 전절, 이것 또한 방향전환에 다 속합니다. 붓을 그대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절전 없이는 방향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붓을 뺑뺑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